네, 오늘은 연휴 기간 동안 있었던 주요 매크로 데이터 흐름을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세부적으로 각 개별로 다 살펴볼 거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상황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금리 결정부터 보시게 되면 1월달 FOMC에서는 동결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정책에 대한 유동성을 대응하면서 앞으로 반응을 지켜보겠다. 이게 주요 골자가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4.5% 유지 결정이 났고, 의미 있는 부분은 성명서에서 그동안 포함되어 있었던 인플레이션 2% 진전에 대한 표현이 삭제가 되었고, 더 앞으로 중요한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이죠. 관세라든지 감세, 이민, 규제 등등의 경제적 영향을 지금 단계에서는 평가하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조차도 트럼프 정책 변화에 맞춰서 통화 정책을 조정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더불어서 고용시장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견조한 것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수준의 금리 레벨을 당분간 유지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시장은 이미 올해 1회와 2회 정도의 인하를 반영하고 있는 수준이라 큰 영향은 따로 없었습니다. 더불어서 S&P 글로벌 제조업 PMI가 나왔는데 50.1포인트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전월과 시장 예상치를 소폭 웃돈 결과가 나왔고 50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경기 확장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S&P 글로벌 PMI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제조업 평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ISM까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다만 이번 1월 ISM PMI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ISM 제조업 PMI를 사전에서 지역 연은의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여전히 현저히 부진한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상관관계가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S&P 글로벌 PMI와는 달리 ISM은 여전히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실 50이라는 기준선을 S&P 글로벌 제조업이 넘어선 것이 24년 6월 이후 7개월 만에 처음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중에 이제 신규 수주와 생산 지수가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상승을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조업의 소폭 반등이 있었지만 서비스업 PMI는 전월치와 예상치를 모두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예상치가 56.5였는데 실제 집계는 52.8이었거든요.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왔고, 더불어서 내구재 지표도 부진한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12월 내구재 신규 수주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2.2%로 집계가 됐고 전월치와 예상치를 모두 하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의 흐름이 제조업 PMI와 서비스 PMI 그리고 내구재 수주 관련된 헤드라인 숫자고, 사실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개별로 세부 내용을 살펴보는 게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소비 심리 흐름에서도 보더라도 1월달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더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104.1포인트로 집계가 돼서 전월과 예상치보다 더 하회하는 것으로 나왔고, 사실 연휴 기간 가장 크게 시장을 미쳤던 것은 AI 시장 과열에 대한 논란이었죠. 딥식 비용 논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와 들어서 엔비디아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그 여파로 AI 관련주도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AI 기업이 딥식 최신 AI 모델을 만들었는데 무려 560만 달러 비용으로 개발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용에 대한 정확한 측정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게 현재 시점이고, 그럼에도 이런 과도한 우려는 일정 부분 반등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음에도 엔비디아를 중심으로는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이 AI 산업에 있어서 과도한 투자에 대한 경각심이 실제 현실로 일깨워준 사건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특이점으로는 유로존의 제조업 PMI가 8개월 만에 최고치로 상승을 했다라는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주도한 게 독일에 대한 PMI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로존 1월 제조업 PMI가 46.1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 것입니다. 국가별로 보더라도 독일 제조업 PMI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이런 흐름은 유로존 제조업 PMI가 지금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하락세가 멈추고 개선 조짐이 나타난 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런 흐름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으나 사실 이 또한 워낙에 부진했던 상황에서의 아직은 기술적 반등에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이외에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 정책을 강화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앞으로 경기 흐름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연휴 기간에 있었던 주요 매크로 데이터의 흐름을 정리를 해봤고 앞으로 계속 개별로 좀 세부적으로 살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